테슬라 FSD 전략 CES 2026서 완벽히 증명됐다. 근데 경쟁사들은 12년 뒤처졌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가져왔냐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CES가 뭐냐고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예요. 매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모여서 자기네 최신 기술이랑 제품들을 자랑하는 무대죠. 그런데 이번 CES 2026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테슬라가 직접 나온 건 아닌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이 완전히 검증받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걸 누가 말했냐면 필리프 페라고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뉴스트릿 리서치라는 곳의 애널리스트인데 테슬라에 대해 오랫동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던 사람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테슬라 강세론자, 테슬라 불이라고 부르죠. 페라고 애널리스트가 X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서 이번 CES 2026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e Great Validation Chamber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위대한 검증의 방이라는 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노력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인정받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라고가 X에 올린 글타레를 보면 CES 2026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을 검증해준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가 비용 효율적인 L2 플러스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모바일 아이는 원래 인텔 산하에 있던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꽤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곳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레벨이 플러스 단계의 하드웨어를 저렴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라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요즘은 AI 칩 쪽에서 완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알파마이어라는 걸 선보였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술이래요. 자, 그런데 페라구 애널리스트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의 전략이 검증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른 업계 경쟁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업계가 지금 테슬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12년이나 뒤처진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12년이요? 이거 장난 아닌 시간차잖아요. 페러고가 X에 올린 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CES 2026은 테슬라에 대한 위대한 검증의 방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나온 신호는 크고 분명하다. 업계가 테슬라를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12년의 시간차를 두고 말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모브라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페러고는 이게 모브라이한테는 큰 승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서구권 자동차 제조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M들한테는 백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들이 레벨 4 자율주행의 꿈을 포기하고 비용 효율적인 레벨 2 플러스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2028년에 도입될 이 표준화된 시스템이 테슬라의 HW2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HW2가 언제 나왔냐면요,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2028년에 겨우 2016년 테슬라 수준에 도달한다는 건데 계산해보면 정확히 12년 차이가 나는 거죠. 레벨 2 플러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율주행 레벨은 0부터 5까지 있거든요. 레벨 0은 자동화가 전혀 없는 거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레벨 2는 부분 자동화인데 차선 유지랑 속도 조절 같은 걸 차가 알아서 해주지만 운전자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단계예요. 레벨 2 플러스는 레벨 2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 특정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걸 차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죠. 반면에 레벨 4는 고도 자동화인데요. 특정 조건 내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완전히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서구권 자동차 회사들이 레벨 4를 목표로 하다가 포기하고 레벨 2 플러스로 후퇴했다는 게 페러고의 진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페러구는 엔비디아가 알파마이어라는 걸로 테슬라의
솔스택을 검증해줬다고 봤어요. 엔부지아가 피지컬 AI를 리저닝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테슬라의 FSD 버전 13이랑 버전 14 아키텍처를 완전히 입증해주는 거라는 분석이에요. FSD가 뭐냐면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어인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FSD를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버전 13이랑 14는 최신 버전들인데 여기서 사용된 기술 구조를 엔부지아가 자기네 알파마요에서 유사하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페라구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엔부지아는 주방, 그러니까 칩이랑 모델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로 요리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운을 빈다라고 약간 비꼬듯이 말했거든요. 결국 기술을 제공받는 건 하나고 그걸 실제로 제대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의미죠. 자,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도 X에서 CES 2026 관련 이야기들의 반응을 보였어요. 누군가가 X에서 알파마요가 FSD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코멘트했는데 머스크가 거기에 답글을 달았거든요. 머스크는 자기가 엔부지아가 자율주행 노력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바로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건 99%까지 도달하는 건 쉽지만 그 다음에 분포의 롱테일을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다. 여기서 롱테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율주행에서 롱테일 문제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행 상황은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99%죠. 근데 나머지 1%, 그러니까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갑자기 도로에 물체가 떨어져 있다거나 비정상적인 교통 상황이라거나 특이한 날씨 조건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롱테일 문제고 머스크가 보기에 엔부지아나 다른 경쟁사들이 결국 여기서 막힐 거라는 예측인 거죠. 그리고 머스크는 알파마요 같은 경쟁 시스템들이 테슬라한테 실질적인 경쟁 압력을 가하려면 5년이나 6년은 걸릴 거라고 봤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동차 산업 전체의 속도를 고려하면 말이죠. 자동차 산업은 원래 느린 업종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양산하고 실제로 시장에 내놓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인데요. 1월 6일 2026년에 작성됐어요. 그러니까 CES 2026이 끝나자마자 나온 분석인 거죠. 5시간 전에 발행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이 뭐길래 이렇게 업계의 검증을 받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거든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은 라이다라는 센서를 사용해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샘디로 매핑하는 장비인데 엄청 정밀하지만 비싸요.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본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운전하겠다는 거죠. 이게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도 유리해요.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계속 발전시켜온 결과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 방식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테스트 차량 몇 대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테슬라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모바일 아이가 비용 효율적인 레벨이 플러스 하드웨어로 방향을 튼 것도 결국 테슬라 방식을 인정한 거예요. 비싼 센서 잔뜩 달아서 레벨4를 만들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저렴한 시스템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리저닝으로 전환한다는 건 단순히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테슬라 FSD가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테슬라 FSD는 단순히 저기 차가 있네를 넘어서 저 차가 지금 차선을 바꾸려는 것 같아 속도를 줄여야겠어 처럼 상황을 추론하고 판단해요.
근데 페로고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칩이랑 기본 모델을 제공해도 실제로 그걸 자동차에 통합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자동차 회사들의 몫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이걸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을 빈다라고 비꼬듯이 말한 거예요. 머스크가 말한 99%와 롱테일 문제도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자율주행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처음 90% 도달하는데 시간에 10%가 걸리고 나머지 10% 완성하는데 시간에 90%가 걸린다는 법칙이 있어요. 자율주행도 비슷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빠른데 모든 예외 상황까지 다 커버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수년 동안 실제 도로에서 FSD를 테스트하면서 이런 예외 상황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FSD를 쓰면서 발생하는 모든 특이한 케이스들을 데이터로 받아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나 다른 경쟁사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라는 게 머스크의 예측인 거예요. 머스크가 5년에서 6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한 것도 근거가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정말 느려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만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테스트하고 공장 라인 구축하고 규제 승인받고 해야 하니까요.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아요. 차에 들어가는 칩이나 센서를 바꾸려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야 하는데 그게 몇 년씩 걸리는 거죠. 결국 이번 CES 2026에서 나온 메시지는 명확해요. 테슬라가 옳았다는 거. 그리고 업계가 이제야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10년 넘게 뒤처져 있다는 거죠. 페라고 애널리스트가 위대한 검증의 방이라고 표현한 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페라고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분석은 결국 테슬라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사들이 한참 뒤처져 있으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주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12년 차이가 정말 그대로 유지될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후발주자들이 더 빠르게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빠르게 추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요즘 AI 붐이면서 엔비디아 칩은 정말 귀한 몸이 됐거든요. 모든 AI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생각보다 빠른 발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 회사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예를 들면 BYD나 니오, 엑스펑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지원도 엄청나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요. 이번 CES에서는 주로 서구권 회사들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회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지적한 롱테일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 FSD를 개선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외 상황을 처리해 왔는지 생각해 보면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공사 구간, 비정상적인 표지판,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자전거, 동물들까지 이런 걸 다 학습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99%잘 작동한다고 해도 나머지 1%에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당국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검증하고요. 이런 모든 걸 통과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로 AI가 학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이나 제한된 테스트 환경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실제 도로에서 발견하게 되니까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 이런 규모의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웨이모 같은 회사가 로보택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규모도 테슬라에 비하면 작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면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거죠.
이번 CES 2026에서 나온 또 다른 시사점은 뭐냐면요. 업계 전체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레벨 2 플러스 같은 현실적인 목표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회사들이 우리는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를 출시하겠다고 장담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테슬라도 사실 처음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스크도 몇 년 전에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지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졌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테슬라조차도 아직 완전한 레벨 4나 레벨 5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업계가 현실적으로 방향을 조정한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을 단장 달성하기보다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의 기능을 완벽하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거죠. 이게 모빌아이가 선택한 길이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테슬라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FSD라는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는 레벨이 단계거든요. 다만 테슬라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 발전시키면서 언젠가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테슬라의 또 다른 장점이 나와요. 무선 업데이트예요. 테슬라 차량들은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요. 그래서 FSD가 개선될 때마다 기존 차량들도 혜택을 받아요. 새 차를 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더 나은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차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새 모델을 출시해야 하고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사이먼 알바레스 기자가 이 기사의 신용으로 테슬라 차이나 사진을 넣었네요. 테슬라는 중국 시장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지어서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에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CES 2026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빌아이는 비용 효율적인 접근법을 택했고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유사한 AI 추론 방식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12년 정도 늦었다는 게 필립 페라고 애널리스트의 분석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의 노력을 응원하면서도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이 되려면 5년에서 6년 혹은 그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했고요. 결국 테슬라는 당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 규모, 실전 경험, 소프트웨어 역량 모든 면에서 앞서 있으니까요. 다만 업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자, 오늘 CES 2026에서 나온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소식 재미있으셨나요? 태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기술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